안녕하세요. 오늘 진행을 맡은 사회자 김동원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기부를 왜 하는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실제로 기부를 하고 계신 후원자 두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 분씩 부탁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파운데이션에서 2023년부터 3년째 결연 후원을 하고 있는 배현솔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파운데이션에서 2022년부터 4년째 아동 결연 후원을 하고 있는 박지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두 분 다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두 분 다 몇 년 동안 아이들을 후원하고 있으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먼저 가볍게 기부를 하시면서 인상적이었던 경험이나 에피소드, 지금 후원을 하고 있는 아동에 대해서 한 번씩 이야기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먼저 이야기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 친구는 꿈이 목수예요. 오랫동안 계속 이제 목수라는 이제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친구고요. 그리고 그 친구는 게임을 좋아하고 지금은 중학생입니다. 많이는 아닌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이제 주고받으면서 이제 소통하고 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소통을 주고받고 계시네요. 이어서 박지영 후원자님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최근에 후원을 하고 있는 아동이 학예회를 한다고 해서 거기를 다녀왔는데 그런 중요한 행사에 저를 초대해줘서 정말 기뻤고 또 열심히 연습한 모습을 보니까 뿌듯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다. 학예회에 초대받으실 정도로 되게 결연 기간이나 이런 게 기셨던 것 같아요. 아이와의 그런 소통을 하시게 된 계기는 또 있을까요? 처음에 후원을 시작한 첫 해에는 편지로만 주고받으면서 이야기를 나눴고 그 다음부터는 두세 달에 한 번씩 제가 찾아가서 직접 만나서 원데이 클래스 체험이나 보드게임, 방탈출 같은 다양한 활동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예, 두 분 모두 기부하시면서 다양한 에피소드가 있으셨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질문을 드려볼까 합니다. 두 분 어떤 이유로 기부를 시작하시게 되셨나요? 저는 직장인이 되면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해보고 싶었어요. 후원까지는 아닌데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찰나에 어떤 한 지인분이 이제 후원에 관해서 이제 소개를 좀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처음 이제 후원을 시작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 지인 소개로 기부를 시작하셨는데 그 기간이 꽤 길어지셨네요. 네, 아이가 보내주는 편지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성장 보고서로 아동이 성장하는 모습도 보다 보니까 지속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성장 보고서라니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그게 무엇인지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1년에 한 번 아동이 얼마나 컸는지 이제 관심사는 어땠는지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해주는 성장 보고서가 따로 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친구가 이제 중학생이 됐어요. 이제 좀 많이 크는 시기다 보니까 되게 앳된 모습은 어디 가고 어른 같은 모습을 좀 풍기긴 하더라고요. 이제 청소년이 되어서 그런 것들 보고 약간 보람도 느끼고 잘 지내고 있구나 이런 생각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세세하게 디테일한 부분까지 그런 보고서를 받을 수 있다는 건 참 좋은 일인 것 같네요. 다음으로 박지영 후원자님은 시작하시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실까요? 저는 2022년도에 광주에서 보육원 출신 새내기 대학생이 좀 안타까운 선택을 했다는 기사를 접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학생의 방에서 발견된 메모에서 나는 아직도 다 읽지 못한 책이 많은데 라는 문구가 써 있었다고 해서 그거를 보고 평소에 막연히 생각만 가지고 있었던 기부를 직접 실천에 옮기게 된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청년들이 현실의 버거움을 견디지 못해서 한 선택이 저한테는 마음 아프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솔직히 저는 그런 책이나 이런 거를 잘 읽지 않아서 집에 항상 꽂아두기만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나에게는 너무나도 이제 당연하고 혹은 별로 가치 있어 보이지 않고 좀 자그마한 일들조차도 누군가에게는 소원이고 소망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두 분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았는데요. 이외에도 여러 후원자님들이 계십니다. 내가 받은 도움을 누군가에게 또 베풀고 싶어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기부 굿즈가 마음에 들어서 기부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누군가의 기부하는 소식을 듣고 함께 기부에 동참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 한 가지 드리려고 하는데요. 기부문화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과거에는 기부하는 이유가
동정심이 가장 컸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것이 1위를 차지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것은 무엇일까요? 예, 보기가 없으니까 맞추시기가 조금 어려우시죠? 그래서 제가 보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경제적 이유 때문에, 두 번째는 세액 공제를 받으려고, 세 번째로는 책임감 때문에, 네 번째로는 종교적 이유 때문에, 다섯 번째로는 미디어 영향 때문에. 과연 이 중에서 무엇이 정답일지 하나, 둘, 셋 하면 정답을 외쳐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3번? 3번. 따라한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정답은 3번 책임감 때문입니다. 예, 기부문화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사회적 책임감 때문에 기부를 많이들 시작하신다고 하는데요. 박지영 후원자님 어떠신가요? 공감이 좀 되시는 건가요? 되시나요? 저도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제가 하고 있는 아동결연 후원은 더더욱 책임감이 따르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 통계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진짜 기부를 하시는 사람들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기부를 시작하시게 되신 이유에 대해서 들어봤는데요. 여기서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부분을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NGO 기관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지파운데이션을 고르게 되신 계기가 있으실까요? 저 같은 경우엔 지파운데이션 결연 후원이 단순히 생계 지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이나 정서적 지원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일회성 도움보다는 하나의 울타리가 돼서 좀 꾸준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지파운데이션 결연 후원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예, 일회성 지원보다는 지속적인 지원으로 자립을 할 수 있을 때까지 도와주는 의미 있는 기부이네요. 다음으로 박지영 후원자님께서는 지파운데이션에 가입하게 되신 계기가 무엇일까요? 저도 후원자님과 마찬가지로 일시적 금전적인 기부보다는 좀 한 아동과 결연을 맺어서 하고 싶다는 생각이 컸고요. 그래서 국내 아동 결연을 알아보고 검색해 보다가 제가 하고 싶어하는 결연 후원 형태와 가장 부합하는 것 같아서 지파운데이션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확실히 지파운데이션에서는 홈페이지나 유튜브를 통하여서 이 지원 사업에 대해서 꾸준한 진행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특히 결연 후원 같은 경우에는 매년 아동의 성장 보고서를 받아볼 수 있어서 더욱더 신뢰가 갈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기부를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기부를 할 수 있을까 고민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참 많으실 텐데요. 지금 기부가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에게 한마디씩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하고 있는 아동 결연 말고도 간단한 가벼운 기부나 봉사활동 형태 같은 다양한 활동도 많으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시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시작이 좀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막상 시작하면 그 관계에서 얻는 따뜻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누군가의 삶에 작은 힘이 되는 특별한 경험이니까 이 경험을 놓치지 말고 같이 꼭 나눠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후원자님들을 모시고 기부를 왜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기부는 멀리 있는 거창한 일이 아니라 누구나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추운 겨울, 여러분도 작지만 따뜻한 나눔을 시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지파운데이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